이번 여행은 아프리카입니다. 22시간 비행 끝에 케냐 나이로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중남미 여행 때 서로 뜻이맞아 다음에 아프리카 여행을 같이 하기로 농담 삼아 한 말이 이루어져 서로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모든 수속을 마치고 사랑 아프리카 직원을 만나 카렌 브릭스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저자인 카렌 브릭슨이 이곳에서 생활했으나 그가 죽고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1914년부터 14년간 거주한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살았던 카렌 브릭슨의 자전적 소설을 소재로 삼은 것으로 1985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호기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리카로 끌어들이는 큰 역할을 했으며 이 카렌 브릭슨 여사가 케냐를 관광대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박물관은 여사가 생전 시 커피 농장을 경작하면서 살았던 집으로 각종 살림 도구가 그대로 보존 전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촬영할 당시에 사용했던 살림 도구도 전시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시계, 벽난로, 책장, 축음기, 침실, 주방기구가 영화 촬영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짙은 감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카렌 브릭슨 박물관은 아름다운 정으로도 유명합니다. 길거리의 시장들입니다. 오늘은 여행 셋째 날 암보셀리 국립공원과 마사이족 마을을 관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암보셀리 국립공원에 가기 전에 우리는 목각 홍해점을 들렸습니다. 이 목각들은 킬리만자로에서 자생하는 에보니 나무라는 것으로 만든 것인데 그냥 깎아서 사포로 문지르기만 주면은 윤택이 나며 아주 단단한 공예품으로 아프리카 최고의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나는 속이 검은색인 나무 흑단으로 만든 코끼리를 구입했습니다. 목각 홍해점을 출발하여 우리 일행은 비포장 도로를 흙먼지를 일으키며 2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어쩌면 평생 마시지 않아도 될 숨이 막힐 것 같은 흙먼지를 마셔야 됐습니다. 뱃속에 창자가 모조리 꼬여서 아플 정도로 덜커덩거리는 비포장길을 낡아 빠진 일제 토요타 승용차에 몸을 싣고 불평 없이 다만 기대에 찬 암보셀리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눈 덮인 킬리만자로 산이 보입니다. 킬리만자로 산이 보이는 암보셀리 소파로치에서 점심을 먹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암보셀리 국립공원은 나이로비로부터 약 35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은 늪과 숲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각종 동물들이 집단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이 가장 멀리 뻗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장관을 볼 수 있으며 코끼리의 서식지와 거대한 늪지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400평방미터의 면적을 가진 국립공원은 남쪽으로 탄자니아와 국경지대를 유치하고 있으며 초원들에서 들소와 얼룩말, 임팔라 등 야생동물들의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롯지에서 우리가 하룻밤을 보낼 방을 배정받고 국립공원으로 야생동물을 찾아 출발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동물들이 탄자니아 쪽으로 이동하는 시기라 많은 양의 동물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간 일행들이 복이 많은 사람인지 코뿔소, 코끼리, 버팔로, 기린, 그랜트 가젤 등 많은 동물을 보았습니다. 우리 차는 4호차에서나 3호차는 코끼리의 정열적으로 짝짓기 하는 사랑 장면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갈 장소는 용맹스럽다는 마사이족 마을을 가기 위하여 상태가 몹시 나쁜 도로를 달려 킬리만자로 산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향하여 얼마나 달렸을까.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산의 웅자를 감상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마사이족 마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사이 원주민 마을을 보기 위해 1인당 10불씩 주고 방문하여 전사의 춤과 생활상을 보았습니다. 매우 연약한 환경에서도 자기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아프리카의 진면목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오르지는 못하지만은 눈이 쌓인 킬리만자로의 산을 보니 너무나 아름다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마사이족들은 킬리만자로 산을 뭐라고 부르냐고 물었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흰머리 이웃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곳을 떠나면서 하루면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불씩 주고 이곳을 방문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이 풀리지 않았으나 촌장은 나이로비에 나가서 호화롭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불을 만드는 모습을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모습을 보기 위해 집에 들어가서 구경도 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파는 기념품입니다. 펌프물입니다. 학교도 있습니다. 기린도 보입니다. 나이로비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여행 시작한 지 벌써 나흘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호식마다 전화기가 없으니 모닝콜을 할 수 없었던지 5시에 롯지의 종업원이 문을 두드리며 깨워줍니다. 어젯밤에는 새소리와 동물소리가 간간히 들리기는 하였으나 잠을 잔잔한 편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쿠루 국립공원으로 가는 날입니다. 가는 길이 요철이 심해 고르지 못한 비포장 도로로서 발생하는 먼지와 오래된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속이 울렁거렸으나 아름다운 자연과 원주민들의 생활 모습에 우리는 마냥 즐거웠습니다. 여행 준비 상황 중 마스크가 필수였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더군요. 그래도 그 많은 매연과 먼지는 마스크를 해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쿠루 시는 케냐에서 큰 도시에 속하는 곳으로 나이로비에서 약 4시간 180km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가 보고 싶은 수많은 그루의 아카시아가 있어 꽃, 씨앗, 가시를 자세히 볼 수 있어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들어가 나쿠루 호수에 이르니 플라밍고로 유명한 세계 최대의 새 낙원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플라밍고 200만 마리가 호발을 뒤덮고 있는 나쿠루 호수는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거기에는 펠리컨 황새와 플라밍고가 저공 비행으로 눈이 어지럽습니다. 호수에 떠있는 플라밍고 즉 홍합대를 맞아 기념 촬영하기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장관입니다. 오로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홍합대가 장소를 옮겨가기 위해 날고 있을 때 마치 그림 같은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한참을 이 호숫가에서 머물며 홍합대를 구경하며 사진 촬영을 마치고 나니 어두움이 찾아오는 줄도 모르고 감상을 하였습니다. 그 홍합대의 모습을 조금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항새들을 잡아먹고 사는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들입니다. 마치 그들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승용차 안에서 임팔라, 코뿔소, 버팔로, 톰슨가젤, 기린, 어느 누구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누떼, 코끼리 등을 구경하면서 즐겁게 숙소로 향했습니다. 동물들의 모습을 구경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땅입니다. 우리 숙소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노지에서 민속춤을 감상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안녕하세요 하는 조업원의 모닝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관광 5일째 날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관광하는 날입니다. 어제 먼지 뒤집어 쓴 옷을 다시 입으며 아내에게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나간다고 하니 입는다. 오는 동안 도로 사정이 워낙 나빠서 승용차가 좌우로 흔들리는가 하면은 펄쩍펄쩍 뛰면서 머리 부분이 승용차 천장에 부딪힐 정도니까 창자가 뒤틀리면서 힘들었습니다. 이 공원의 면적은 자그만치 제주도 크기라니 대단합니다. 아프리카 여행은 사파리 투어가 핵심 코스입니다. 끝없는 들판에서의 동물들이 자기가 서식하기 좋은 곳에서 무리지어 마사이와 공존하며 사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곳은 넓은 초원에 수백 마리의 누구떼, 코끼리떼, 가젤, 얼룩말, 타조뿐만 아니라 맹수인 치타, 사자도 제법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동물들은 서울에서 얼마든지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데 뭐라면 아프리카까지 와서 봐야 하느냐고 한 말을 정정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동물원에서 보는 동물과는 차원이 다름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많이 먼지를 뒤집어 써서 옷을 세탁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빨래를 했는데 황토물이 몇 번을 빨아도 빠지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마사이 마라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입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국경 근처 마리모강에 왔습니다. 맹수 침입을 대비해 소총으로 무장한 현지인 가이드가 나타나 하마떼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우리 일행을 안내합니다. 수많은 하마들이 머리를 수면 위로 내놓았다가 들어가곤 합니다. 날씨가 더우니 좀처럼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겨우 머리 부분만 보이다가 물속으로 가라앉곤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된 게임 드라이브 사파리는 이렇게 오후 4시에 끝을 맺고 오는 길에 몇 가지 동물을 보고 숙소로 왔습니다.
톰슨 가젤이 한가히 풀을 뜯고 있습니다. 임팔라입니다. 누구를 경계하고 있는 듯합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넘어갑니다.